오늘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최근 들어서 원래 올라가다가 다시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저도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조금은 가지고 있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중국 전기차가 진짜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들어갔는데 굉장히 조금 피를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무한정으로 매수를 하고 뭐 물타기 하고 막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방어를 하고 있는데 많은 퇴직연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이거는 재앙이다. 진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떨어지다 보니까, 과거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보면 2년 동안 주가가 떨어졌었거든요. 그 2년의 악몽이 다시 재현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앞으로 쭉 올라가기를 저는 여러분들 주가 수익률도 앞으로 쭉 올라가기를 저는 기원하고 있어요. 일단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세부적인 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CATL, BRD, 뭐 감방 리튬, 텐치 리튬과 같은 뭐 종목들이 들어가 있죠. CATL, BRD 뭐 주가가 괜찮습니다. 보시면 CATL 올해 들어서 주가가 18% 올랐습니다. 아니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삼성, SDI 뭐 이런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왜 CATL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랐냐? 굉장히 좀 이상하죠. BRD 같은 경우는 26% 올랐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고 유럽에서도 뭐 47% 정도 최고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BRD는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냐? 심지어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은 이따 뒤에서 한번 다시 보시겠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폭스바겐, 뭐 포르쉐 그렇죠. 포르쉐도 떨어지고 있고, 뭐, 벤츠, BMW, 그리고 스텔란티스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해 들어서 많이 빠진 것은 2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중국 기업인 BRD가 관세를 이렇게 두드려 맞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재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BRD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냐?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리고 감펑 리튬이랑 텐치 리튬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진짜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감펑 리튬이랑 텐치 리튬은 아무래도 원재료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큽니다. 미국의 엘버말 그리고 칠레 SQM 같은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거의 한 40% 50% 정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실적 악화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CATL이랑 BRD는 그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CATL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BRD 같은 경우는 유럽이랑 미국에서 계속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BRD가 생각보다 수출을 잘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뭐 태국 이런 쪽으로 지금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고 뭐 전기차 공장도 많이 짓고 있고 그리고 한번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미국이랑 유럽을 우회로 수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마련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BRD보다 유럽이 중국을 때리는 거는 관세를 때리는 거는 중국 업체인 BRD보다 유럽 업체들한테 더욱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우려 때문에 유럽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뒤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원재료단, 뭐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 요런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일단 전구체 1등 기업이죠. CNG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NGR은 올해 들어서 주가가 마이너스 17% 진짜로 많이 빠졌죠. 그리고 롬베이 요거는 양극재 1등 업체죠. 한 45% 빠졌습니다. 요거는 베이징 이스프링 요 기업도 양극재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마이너스 22%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CATL, BRD 가장 유명하죠. 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원재료단, 뭐 리튬 업체들, 그리고 전구체 업체들, 양극재 업체들 요런 쪽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가 굉장히 자동차 업계가 힘들 때 있잖아요. 현대차, 기아도 물론 힘들지만 현대차, 기아와 밸류 체인을 같이
하고 있는 그 밑에 뭐 중소기업들 그리고 중견기업들, 현대차 밸류체인들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현대차, 기아의 영업이익을 높여주기 위해서, 마진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걔네들의 실적 악화될 때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보면 어찌 보면 CATL 실적 나쁘지 않아요. 비아디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간펑 리튬, 텐치 리튬 실적 안 좋아요. 그리고 CNGR, 뭐 롬베이 실적 별로 안 좋습니다. 베이징 이스프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들 실적을 좀 희생을 하면서 CATL이랑 비아디의 실적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튼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주가가 많이 빠진다 그래서 모든 업체들 주가가 안 좋은 거는 사실상은 아니다라고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일단 양극재 그리고 전구체, 뭐 리튬 업체들 주가가 안 좋은 거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비엠 이번에 실적 발표가 됐죠. 보시면 작년도 3분기부터 해서 이건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정치 대비해서도 계속 어닝 쇼크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이번 2분기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아직 여기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2분기 실적 자료를 한번 여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매출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57% 반토막이 났습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6%. 이게 실화인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영업이익이 39억이면 웬만한 좀 장사자라는 중소기업, 중소기업보다도 훨씬 못 벌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91%, 마이너스 88억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우리나라 전도 유망한 기업이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요. 양극재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에코프로도 뭐 당연히 안 좋아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57% 적자 전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영업이익이 이번 2분기에 27억, 이번 1분기에 379억, 이게 진짠가? 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311억, 411억입니다.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안 좋다. 그래서 뭐 중국 양극재 업체들, 리튬 업체들, 전구체 업체들 안 좋고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에지에너지 솔루션도 실적이 안 좋죠. 에지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보조금을 제외하면 적자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CATL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이익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CATL의 경쟁력이 확실히 나쁘지는 않다. 이거는 제가 중국 업체들이어서 뭐 진짜 제가 중국을 좋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팩트입니다. 요거는 뭐 어떻게 CATL 주가가 이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얘들 어찌 보면 좀 적자가 나오고 굉장히 좀 안 좋게 만들고 CATL이 반대로 실적을 좀 높이려고 했었던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튼 뭐 CATL도 물론 부조금을 많이 받아서 당기 순이익은 영업이익보다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CATL은 뭐 실적이 에지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 이런 우리나라 업체들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방어를 잘했다라는 모습은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서 뭐 세부적인 종목들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비아디 자동차거든요. 비아디 전기차 이거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저는 안 살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아디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샤오미 전기차 이거 뭐 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샤오미 전기차 사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살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안 살 것 같아요. 만약에 사신다라 그런다면 우리나라에서 뭐 샤오미, 오포, 비보, 화웨이의 스마트폰 점유율도 많이 올랐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중국 브랜드를 가진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요거 폴스타 요거 사실 건가요? 예쁘죠? 괜찮죠? 폴스타 요거 브랜드는. 그리고 이거 많이 끄시죠? XC90 볼보 자동차.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차인데 요거 사실 건가요? 요거 만약에 사신다라 그런다면 중국 업체들을 사신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폴스타가 볼보 자동차 지분, 볼보 자동차의 그 안에 있는 법인이죠. 그리고 볼보 자동차 지분 100%는 중국 지리 자동차가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지리 자동차가 인수를 했죠. 2010년경인가 그때쯤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폴스타 요거를 끈다라 그런다면 중국 업체들을 대신 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금 힘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폴스타나 아니면 볼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중국 업체들이 진출을 한다라 그런다면 요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요거 사실 건가요? 저는 테슬라 준다, 테슬라 산다, 사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왜냐하면 테슬라 안에 배터리가 중국, CATL 배터리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테슬라 모델 Y, 뭐, 요런 쪽으로, 중국 배터리가 탑재된 테슬라 모델 Y를 많이 주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겉으로는 미국 브랜드를 달고 있거나 아니면 볼보라는 스웨덴 브랜드를 달고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에 뭐 배터리가 중국 업체인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중요하지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이게 크게 영향이 끼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봤을 때 중국 업체들이 요런 식으로 진출을 한다, 요런 식으로 진출을 한다, 뭐 요런 식으로 진출을 한다라 그런다면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조금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 저도 우리나라 업체들 굉장히 사랑하고 저도 현대차를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그냥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돈이 되는 곳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요거 사실 건가요? 아이폰 요거도 중국 업체들이 많이 진출돼 있거든요. 여기 부품 안에 중국 부품들 굉장히 많아요. 최근 들어서는 중국 부품 비중이 줄어들고 있긴 한데, 과거에는, 요즘에도 그래요. 중국 공장에서도 생산하는 그런 부품들도 많이 들어가고, 중국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아니면 카메라 모듈, 그리고 뭐 여기 들어가는 마이크, 뭐 이런 것들이 중국 업체들이 만든 부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이폰인데 내가 쓰고 있는 아이폰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은 중국 부품들이 많이 채택되어 있을 가능성도 크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진출한다라 그런다면 요것도 한번 중국 뭐 차이나 전기차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괜찮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희망의 로를 돌려볼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된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중 갈등입니다. 근데 요것도 마냥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원인이라고도 보기가 힘든 게 이렇게 따진다면 지금 미국이 뭐 중국 자동차, 중국 전기차의 관세를 뭐 200%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정작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26% 올랐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죠? 근데 비아디는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업체들 주가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죠? 근데 비아디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CATL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들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마냥 미중 갈등만이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된 대표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된 대표적인 원인은 얘들 때문이죠. 아무래도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양극재, 뭐 전구체 이런 애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그냥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중국의 내수가 많이 부진했기 때문이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뭐 저번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중국 때리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푸야오 유리라고 있는데 이게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도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이게 유리왕이라고 하죠. 중국의 1등 유리왕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압수수색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냥 뭐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미중 갈등이 조금 더 격화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100% 올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는 최근 들어서 200%까지 올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업체들은 아니 그러면 미국 쪽으로 진출을 안 하고 멕시코로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왜냐면 미국이랑 이게 접경지다 보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관세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멕시코로 우회해서 수출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는 멕시코에서 판매하는 것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튼 중국 나름대로 뭐 요런 꼼수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유럽이 좀
좀 가장 크리티컬한데, 유럽이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중국 전기차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긴 해요.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가 유럽한테 수출을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유럽이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업체들은 안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유럽 쪽으로도 좀 우회 기지로서 모로코를 낙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랑 가장 가깝죠.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에 대해서 이제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국가다 보니까 모로코에 공장을 지어서 이제 우회 수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럽은 중국을 마냥 좀 관세를 기만 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그리고 프랑스 이런 애들이 중국에 대해서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대표적으로 독일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독일은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전기차 관세 부과하는 데 있어서 기권을 표시했죠. 그리고 헝가리 같은 경우도 유럽의 2단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헝가리는 중국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이 헝가리에 공장을 많이 지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유럽에서 마냥 관세를 그냥 통과시키는 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런 애들 보시면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쉐, 독일 기업이죠. 오히려 비아디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20% 이상 올랐는데 독일 애들이 주가가 오히려 더욱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애들이 중국한테 관세를 부과했다 그랬는데 오히려 유럽 전기차, 유럽 자동차 업체들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냥 지금 유럽이 중국한테 관세를 부과하는 게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탈리아는 예전에 1대1로를 탈퇴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중국한테 다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중국에 대해서 수출 아마 비중이 2등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표심을 얻어야 되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경제가 파탄 나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탈리아 지금 경제가 말도 안 되거든요. 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은 그렇다 치고, 미국은 애초에 근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미국으로 진출을 원래 못했어요. 근데 유럽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미중 갈등에 있어서는 근데 사실상 비아디는 그렇게까지 지금 주가에 있어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안 떨어지고 있죠. 거의 최근 들어서 나스닥이 그렇게 조정을 받는데 비아디는 오히려 주가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튼 중국은 이제 수출 관련돼서는 미국 쪽으로는 멕시코로 우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 쪽으로는 모로코로 우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수는 어떨까요? 내수는 진작에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일본 차들이 혼다 요런 애들이 중국의 내연기관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팔았었거든요. 점유율이 꽤 됐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일본 차가 안 팔려서 중국에서 이제 일본 제철이 철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 제철이 중국의 바오산 철강이랑 합작을 해가지고 중국 철강을 팔고 있었는데 대부분 일본 자동차 쪽으로 이 철강을 팔았죠. 근데 이 지분을 바오산 철강한테 다시금 전량 매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차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이제 안 먹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 혼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30% 감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로컬 자동차 업체들이 너무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최근 중국 자동차 시장 월간 점유율 순위입니다. 1등 비아디입니다. 원래는 폭스바겐, 유럽의 폭스바겐이 비중이 가장 높았거든요. 참고로 이거는 전기차만 다룬 게 아니에요. 내연기관차까지 포함입니다. 원래 내연기관차, 전기차 다 포함해서는 폭스바겐이 1등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왕좌의 자리를 비아디한테 넘겨줬다. 비아디는 일단 대부분이 전기차 그쪽이죠.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지리자동차, 창안자동차, 상하이 폭스바겐, 요거는 상하이 자동차는 중국의 국영기업이죠. 그리고 폭스바겐 합작사입니다. 어찌 보면 지분이 합작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것도 중국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보시면 1등, 3등, 4등, 5등, 그리고 상하이 GM도 마찬가지죠. 요런 애들 보면 중국 로컬 업체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선전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쪽으로는 유럽 쪽으로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막상 유럽은 관세를 중국한테 부과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부담이 따른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냥 유럽이 미국 편만 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유럽도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중국이랑 그리고 미국 사이에 어느 정도 외교 노선을 잘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지만 과거에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2010년도였나? 그때도 태양광 관련돼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랬는데 초기에는 잠정 관세는 뭐 몇 개월 동안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그게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전기차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 부분 관련돼서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내수시장 관련돼서는 이런 식으로 중국 업체들이 잘하고 있는데 근데 중국 내수시장이 지금 별로 안 좋죠. 경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 상하이 지수 그리고 뭐 홍콩 그리고 선전 지수 전반적으로 뭐 과창호 지수 이런 쪽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중국 지수가 별로 안 좋죠. 내수시장이 별로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중국 내수시장이 부진해서 그 영향이 어찌 보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공산당은 최근에 중국의 실질적인 기준금리라고 얘기하는 LPR 금리를 낮추고 있죠. 유동성을 늘린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신용대출 그쪽이랑 연동이 되고 5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부동산 대출 그쪽이랑 연동이 된다라 그러는데 그냥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유동성을 늘리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MLF 금리 요것도 금리 중에 한 종류입니다. MLF 같은 경우는 중기 유동성 창구라고 해서 중국의 인민은행이랑 그리고 시중은행 사이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뭐 그런 쪽의 창구라고 창구인데 그냥 금리예요. 금리 중에 하나입니다. 유동성을 늘리려고 금리를 낮추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수를 굉장히 진작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CATL 분기별 실적을 보시면 확실히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뭐 우상향을 하는 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처럼 완전히 뭐 실적이 떨어지고 막 그런 거는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반대로 오히려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중국 업체들,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보조금을 35% 늘렸다. EU가 관세 폭탄을 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오히려 중국 CATL을 더욱더 밀어주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중국 공산당 누가 돈이 많냐라고 봤을 때는 중국 공산당이 많고 과거에도 꾸준히 뭐 태양광 그리고 풍력 그리고 뭐 화학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정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치킨 게임을 상대로 거의 모든 산업에 대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찌 보면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서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CATL의 실적은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률도 한 13% 정도 나오면 LG에너지솔루션 영업이익률 10%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의 공산당, 뭐, 치킨게임 굉장히 무섭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전구체 업체 CNGL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나쁘지 않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 업체들 뭐, 생각보다 굉장히 자금 여력이 튼튼하다.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밸류체인이 가장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극재 77%, 음극재 92%, 세 개를 장악하고 있다. 흑연 점유율은 70%에 달하고 망간 95%, 코발트 73%, 리튬 67%, 니켈 63%. 이거 따지면 그냥 중국 업체들이 다 점유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실적이 나쁘지가 않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국 업체들이 미중 갈등 요런 거 그리고 중국 내수 시장이 안 좋고 요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막 장기적으로는 언제 오를 것 같다라고 확신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주가가 오르려면 첫 번째로 리튬 가격 하락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중 갈등, 요건 해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미중 갈등이 아니고 유럽 간의 갈등, 요거는 풀려야 좋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유럽은 중국을 마냥 관세를 때리고 요러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 부분은 나중에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 내수 시장, 요게 좀 턴어라운드 해야 됩니다. 근데 요게 어찌 보면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럽 간의 뭐 관세 요거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마냥 하락만 하는 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중국 내수 시장, 중국의 뭐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좀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세 번째가 어찌 보면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국 전기차라고만 얘기를 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걸려 있잖아요. 그냥 뭐 내 돈을 애국 소비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만 사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저도 중국 업체들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유럽 업체들도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 일본 쪽도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투자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 쪽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냥 포트폴리오 다양화 측면에서 중국이나 뭐 이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뭐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요걸 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도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